전통적인 버터는 우유 크림에서 얻은 지방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앞면에 버터가 크게 적힌 제품을 집어도 식품 유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에서 버터는 유지방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가공 버터는 유지방이 30% 이상이면 됩니다. 오늘 한국에서 실제로 많이 팔리는 제품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7개가 가공 버터였습니다. 앞면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버터라는 단어를 크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뒷면 한 줄에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 유형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버터가 있으시면 한번 꺼내서 뒷면을 보십시오. 5초면 됩니다. 버터인지 가공 버터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온 건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런 차이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서울 우유에도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공식 식품 유형이 서로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버터이고 어떤 것은 가공 버터입니다. 어느 제품이 어느 쪽인지는 순서가 오면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7제품 가운데 하나는 앞면에 오메가3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면에 표시된 실제 함량을 보면 앞면에서 받은 인상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7제품을 확인한 뒤에는 공식 식품 유형이 버터로 표시된 제품 3가지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제조사 공식 페이지와 판매 페이지에 공개된 식품 유형과 원재료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7위 노브랜드 버터 스프레더블 200g입니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입니다. SSG 판매 페이지 기준으로 후기가 1,600건 정도이고 별점은 5점 만점에 4.8에 가깝습니다. 200g에 3,000원대입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버터 종류 칸에 가공 버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7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7개 중에 가장 정직한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프레더블. 발라먹는 제품이라고 이름에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기준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터는 유지방 80% 이상, 수분 18% 이하입니다. 가공 버터는 유지방 30% 이상, 수분 18% 이하입니다. 30%도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 선을 넘었으니까 팔리고 있는 겁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가 걸립니다. 30%와 80% 사이에는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유지방 31%짜리도 가공버터고 79%짜리도 가공버터입니다. 포장지에는 둘 다 똑같이 가공버터라고 적힙니다. 가공버터라는 한 단어 안에 30%부터 79%까지가 전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제품이 잘못 만든 제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사려던 게 무엇이었느냐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빵에 발라보십시오. 바로 부드럽게 발리면 그건 냉장 온도에서도 굳지 않는 지방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유크림만으로 만든 버터는 냉장고에서 막 꺼내면 딱딱합니다. 다음 제품은 이름이 훨씬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뒷면 칸은 같습니다. 6위 피코크 소금을 넣지 않은 쿠킹버터 450g입니다. 이마트 프리미엄 자체 브랜드입니다. 제가 확인한 페이지에 후기가 28,000건 넘게 붙어 있었고 별점은 4.8에 가깝습니다.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이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쿠킹버터, 요리용 무염버터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식품의 유형 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공버터, 무가염. 무가염은 맞습니다. 소금을 안 넣은 것도 맞습니다. 앞면의 이름이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은 소금에 대한 답이지 유지방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뒷면에서 하나 더 보실 게 있습니다. 제조원입니다. 롯데푸드 천안공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다시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앞면에 적힌 이름과 뒷면의 식품의 유형 칸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앞면은 그 제품이 무엇처럼 보이길 원하는지를 적습니다. 뒷면 칸은 그 제품이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름에 등급 같은 단어가 붙습니다. 5위 롯데웰푸드 프라임버터 450g입니다. 제가 확인한 쿠팡 페이지에 후기가 5,400건 정도 있었고 한 달에 6,000명 넘게 샀습니다. 이름이 프라임입니다. 여기서 물어볼 건 하나입니다. 프라임은 무엇에 대한 등급입니까? 뒷면을 보겠습니다.
식품의 유형은 가공버터입니다. 프라임이라는 단어는 식품 유형이 아닙니다. 등급 체계도 아닙니다. 제품 이름의 일부입니다. 계란에는 1등급이라는 공식 등급이 있고 쌀에는 특등급이 있습니다. 버터에는 그런 등급 표시가 없습니다. 버터에서 등급 역할을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식품의 유형 칸, 그리고 영양성분표의 지방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조원을 보겠습니다. 롯데웰푸드 천안공잔입니다. 6위, 피코크와 같은 공잔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왔다고 같은 제품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배합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겁니다. 포장 앞에 브랜드만 봐서는 그 제품이 어디서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제품은 처음으로 원재료표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가장 이상한 걸 보시게 됩니다. 4위, 남영유업 브빈치버터 450g입니다. 남영유업의 유지방 브랜드입니다. 오래된 이름이고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영유업 공식 페이지에서 이 제품의 주요 원재료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공버터, 제조사가 직접 적은 겁니다. 그리고 판매 페이지의 원재료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공버터 99.6%.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버터의 원재료가 가공버터입니다. 99.6%가 가공버터입니다. 그러면 그 99.6%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건 그 한 줄로는 알 수 없습니다.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유지방, 야자경화요, 유화제입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읽기입니다. 가공버터라고 적힌 제품의 원재료표에서 진짜 정보는 그 단어 뒤에 괄호 안에 있습니다. 괄호를 안 보시면 유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비율은 끝까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판매 페이지에는 데이드로 초산나트륨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존료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야자경화유가 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식물성 지방이 들어갔다고 위험한 제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 제품은 버터 맛을 냅니다. 그런데 원료 구조는 유크림 100% 버터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실 일은 이겁니다. 원재료명에서 괄호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 야자경화유나 팜경화유 같은 단어가 있는지 보십시오. 4개 지나갔고 3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위는 앞면에 오메가3가 적힌 제품입니다. 그리고 판매처마다 식품 유형이 다르게 적혀 있는 유일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2위는 앞면에 건강한이라는 말과 발효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1위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우유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분명한 3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중 1위는 유지방이 82.9%입니다. 오늘 영상처럼 매번 제품을 직접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 폭로 장보기 가이드 2026에는 13개 식품 카테고리의 PAR 신호와 30초 라벨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광고에 속지 않고 라벨만 보고 살 제품과 PR 제품을 빠르게 판단하십시오. 구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3위, 동원 FMB 소화나무 모닝버터 오메가3 450g입니다. 앞면에 오메가3가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버터라는 이름이고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간 버터로 읽힙니다. 쿠팡 기준으로 후기가 2,000건 정도 있고 코스트코에서 4개들이 묶음으로도 팔립니다. 동원 공식물에 적힌 원재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공버터 99.51%, 괄호 안에는 유지방, 야자유, 무지유고 형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혼합제제, 식물성 유지, 오메가3 0.05%, 유화제, 데이드로 초산나트륨입니다. 앞면에 가장 크게 적힌 성분이 원재료표에서 0.05%입니다. 0.05%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영양 분석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앞면에 적힌 성분의 함량은 원재료표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찾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는 오늘 유일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식품 유형이 판매처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동원 공식물과 쿠팡은 가공버터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페이지에는 식품의 유형이 버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파는 곳마다 다르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2가지입니다. 제조사 공식물이 가공버터로 적고 있다는 것, 그리고 코스트코 페이지의 원재료표도 첫 줄이 가공버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온라인 상품 정보를 믿지 마시고 손에 든 포장지를 보십시오. 판매 페이지는 여러 사람이 여러 시점에 입력한 데이터입니다.
포장지는 그 제품에 인쇄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원칙이 필요한 제품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 자체는 전부에 해당합니다. 다음 제품은 앞면에 좋은 단어가 2개 붙어 있습니다. 2위, 파스텔 건강한 발효버터 오리지널 200g입니다. 이름에 3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발효, 버터. 제가 확인한 쿠팡 페이지에 후기가 13,000건 넘게 있었고 한 달에 1,000명 넘게 샀습니다. 판매 페이지 설명에는 정통 유럽 방식으로 숙성 발효한 버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발효 버터는 실제로 있는 개념입니다. 유크림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다음 버터로 만드는 방식이고 향이 다릅니다. 오늘 뒤에 나올 추천 제품 중 하나가 정확히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뒷면을 보겠습니다. 식품의 유형은 가공버터입니다. 같은 페이지 안에서 위쪽에는 유럽식 발효버터라고 적혀 있고 아래쪽 표시사항에는 가공버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틀린 표기가 아닙니다. 발효 공정을 쓰는 것과 최종 제품의 식품 유형이 무엇이냐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도 발효도 식품 유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원을 보겠습니다. 롯데푸드 천안공장입니다. 오늘 3번째로 같은 공장이 나왔습니다. 6위 피코크, 5위 롯데프라임, 그리고 2위 파스테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합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다르면 배합도 다릅니다. 다만 오늘 반대편에 오른 7개 중 3개가 한 공장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대에서 고르고 있는 건 브랜드고 그 브랜드 뒤의 구조는 뒷면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위입니다. 1위 서울우유 아침에 버터 200g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회사입니다. 서울우유는 이 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유업회사 중 하나입니다. 우유를 사면서 한 번도 뒤집어 보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제품 이름은 아침에 버터입니다. 서울우유 공식 페이지의 설명에는 버터 자체의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버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식 페이지의 제품 정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품 유형 가공버터. 그리고 같은 회사가 서울우유 버터라는 제품도 팝니다. 그쪽은 식품 유형이 버터입니다. 무염 제품은 국산 유크림 100%입니다. 한 회사입니다. 앞면에는 둘 다 버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칸은 다릅니다. 한 판매 페이지에 올라온 이 제품의 원재료 구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공버터 51%, 괄호 안은 유지방, 정제수, 식물성 경화요, 유고 형분입니다. 그리고 대두유 35%입니다. 그 다음에 정제수, 팜경화요, 소금, 가공연유, 레시틴, 칼슘, 유화제, 향료 조제품, 보존유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 구성은 한 판매처 페이지에 올라온 정보입니다. 제조사 공식 표시는 제품 유형이 가공버터라는 것까지가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만으로도 오늘 영상은 끝납니다. 그러면 왜 이게 1위냐? 숫자가 가장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온 7개 중에 유지방이 가장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머지 6개의 정확한 유지방 수치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잘못 고르신 게 아닙니다. 아는 회사를 고르셨습니다. 아침에 버터라는 이름을 보고 아침에 드시려고 사셨습니다. 그 이름 어디에도 가공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단어는 뒷면 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업회사의 제품에서도 뒷면을 확인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름만 보고 살 수 있는 버터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브랜드는 같습니다. 제품은 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시 봐야 할 7개였습니다. 이제 기준이 분명한 3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는 전부 이 조건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첫째, 식품의 유형 칸에 버터라고 적혀 있을 것. 둘째, 원재료면이 짧을 것. 셋째, 유지방 비율이나 지방 함량이 숫자로 확인될 것. 매대 앞에서 5초면 확인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 프레지덩 프렌치 무가염 버터 200g입니다. 프랑스 브랜드고 국내 유통이 넓습니다. 쿠팡 기준으로 후기가 27,000건 정도, 오아시스에서도 한 달에 2,000면 넘게 삽니다. 원재료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크림, 젖산 발효균. 끝입니다. 2줄입니다. 아까 2위에서 발효버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방식입니다.
유크림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다음 버터로 만든 겁니다. 같은 발효라는 단어인데 이 제품은 그 단어가 원재료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재료표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유크림, 젖산 발효균, 그게 버터입니다. 솔직한 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g당 값이 오늘 반대편에 나온 제품들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그리고 200g이라 대용량으로 쓰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울우유 버터 무염 450g입니다. 1위에 나온 그 회사입니다. 같은 서울우유, 다른 제품입니다. 식품유염은 버터입니다. 무염 제품은 국산 유크림 100%입니다. 공식 영양정보 기준으로 100g당 지방의 81g 정도입니다. 81g입니다. 법적 기준선인 80%를 넘습니다. 이 제품이 오늘 목록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위에 오른 제품과 같은 회사가 만듭니다. 같은 매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인된 회사와 반려된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로고 아래 다른 제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골라야 하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입니다. 솔직한 단점입니다. 무염과 가염은 다른 제품입니다. 사실 때 어느 쪽을 사시는 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크림 100%라는 표시는 무염 제품 기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앵커 FP 버터 454g입니다. 뉴질랜드 폰테라의 브랜드입니다.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쿠팡 페이지에 후기가 14만 6천 건 넘게 붙어 있었고 한 달에 4만 명 넘게 샀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쿠팡 베스트셀링에 선정됐습니다. 버터와 마가린 카테고리 로켓프레시 기준이고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숨어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오늘 나온 10개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코리아의 표시 기준으로 식품의 유형은 버터입니다. 유크림 100%, 유지방 82.9%입니다. 법적 기준선이 80%입니다. 이 제품은 82.9%입니다. 오늘 10개 중에 유지방 숫자가 소수점까지 공개된 건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결함이 증거가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버터는 냉장고에서 막 꺼내면 딱딱합니다. 빵에 바로 안 발립니다. 그건 결함이 아닙니다. 냉장 온도에서 굳지 않는 지방이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7위에서 말씀드린 그 테스트를 기억하십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과 딱딱해서 10분을 기다려야 하는 제품.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발림성은 편이고 그 편의는 무언가를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솔직한 단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산입니다. 국산 유크림을 원하시면 이건 답이 아닙니다. 무염입니다. 빵에 발라 드실 거면 소금을 따로 하시거나 가염 제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82.9% 유지방은 포화지방도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버터라는 게 많이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이 하지 않은 말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첫째, 가공버터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놓은 정상적인 식품위험이고 기준을 통과했으니 팔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가공버터가 위험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값이 싸고 잘 발리고 요리에 쓰기 편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식물성 지방이나 유화제나 보존료가 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은 성분의 안전성이 아니라 구성의 문제를 본 겁니다. 넷째, 오늘 나온 제품 중에 최근 회수 기록이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건 회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같은 공장에서 만든다고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브랜드마다 배합이 다릅니다. 여섯째, 판매처 페이지와 실제 포장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손에 든 포장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공버터를 버터라고 부르며 사오셨다고 해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 포장에는 아무 경고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앞면에는 버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글씨가 뒷면에 있었고 아무도 뒤집어 보라고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잊으셔도 되는데 한 줄만 가져가십시오. 식품의 유형입니다. 버터라고 적혀 있으면 유지방 80%를 통과한 겁니다. 가공버터라고 적혀 있으면 30%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30%부터 79%까지가 전부 그 한 단어 안에 들어갑니다. 이 한 줄이면 회사 조사도 숫자 암기도 필요 없습니다. 5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좋습니다. 영양 성분표의 지방 숫자입니다.
100g당 지방이 80g을 넘으면 버터입니다. 그 표는 모든 제품에 붙어 있고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측정값입니다. 원재료명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줄이 유크림이면 버터입니다. 첫 줄이 가공버터면 진짜 정보는 그 뒤 괄호 안에 있습니다. 괄호를 여십시오.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내서 발라보십시오. 바로 발리면 냉장 온도에서 굳지 않는 지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팬에 한 조각 녹여보십시오. 유크림 버터는 거품이 일고 유고 형분이 갈색으로 가라앉습니다. 값 이야기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공버터가 싼 건 사실입니다. 그건 장점입니다. 다만 100g당 값을 유지방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유지방 기준으로 계산하면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냉장고 문을 열어서 버터를 꺼내 뒤집어 보십시오. 식품의 유형 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어느 브랜드인지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버터인지 가공버터인지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는지 같이 세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부 읽습니다. 그리고 빵을 매일 구우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이 간식에 버터를 자주 쓰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버터 한 통은 그 집에서 한 달을 갑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눌러주십시오. 마트에서 뒷면면 읽는 영상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버터는 원재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속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볼 게 뒷면 한 줄뿐인 겁니다. 그 한 줄을 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름이 아니라 유형을 사시게 됩니다.